우리 교재가 73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공탁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볼까요? 일단은 현재 이제 공탁은요, 공탁서라는 걸 작성해서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채권자한테 예를 들면 이제 변제공탁이다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안 받는다 수령 거부를 해요. 그럴 때 공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공탁서를요 똑같은 거 두 통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원본이고 두 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본을 갖다 내고, 그죠? 그래서 수리하면은 가져와서 뭐죠? 그때 공탁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통 돌려주고 하나는 보관하죠. 보관합니다. 하나 보관하고 그러면 그거 갖다 다시 또 그 옆에 있는 은행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보관소라고 합니다. 보관소. 왜냐면 공탁은 이제 공탁 금전, 유가증권, 물건 공탁이 있으니까 물론 이게 창고 경우도 있겠죠. 보관자한테 보관하면 이런 절차까지가 되고, 그래서 지급이 되면요, 공탁을 하게 되면 이 공탁을 하는 순간에 그죠? 공탁을 하는 순간에 채무는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이 공탁했다는 걸 이제 통지서, 공탁 통지서를 내죠. 얘가 알아야 되니까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공탁 통지서를 법원에서 이 봉투를 갖다가 법원에서 만들어줘요. 옛날에 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다 해. 그래서 이 공탁 통지서를 얘한테 발송을 해줘요. 그런 절차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지고 찾으러 거죠. 돈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일단은 공탁서 두 통하고 공탁 통지서를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표를 붙이고 거기에 봉투를 냈어요. 지금은 우표도 안 내고 그냥 송달로 돼, 송달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조사, 수리, 부수리. 여기는 이제 이게 접수를 해서 수리할 것인가 또는 불수리할 것인가. 등기법에서는 뭡니까? 등기에서는 각하라고 하죠. 각하. 여기는 불수리란 말을 해요. 불수리.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칸에 좀 달라요. 73페이지. 73페이지죠? 네, 그 도표를 좀 보고 있어요. 도표를 보고 개괄을 한 다음에 쭉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금전과 유가증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이제 공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보관자에게 내용을 보내줍니다. 다만 이제 물건 같은 경우, 물건의 경우에는 공탁물 납입사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품목 같은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공탁물 납입서란 거를 갖다가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종이가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냈다. 은행으로. 그러니까 뜨니까 이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물품 공탁일 때만 납입서라는 게 있어요.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물건 납입일 때만 납입 통지서를 공탁소한테 받아서 갖다가 내는 거죠.
요게 이제 공탁 신청이고요. 똑같은 걸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의리 공탁금 받으러 와야죠. 돈을 받는 것은 지급 절차입니다. 지급 절차. 물론 이것은요. 자, 아까 이제 공탁 통지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그 가지고 와서 돈을 이제 공탁소 와서 은행 가서 돈을 찾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는 뭐예요? 공탁금에 대한 지급의 절차예요. 그죠? 물론 얘가 계속 안 찾아가. 지금 이제 조연아 같은 사건은 2억인 거야? 돈을? 대한항공에서 돈, 그죠? 받아가라고 돈을 걸었어. 근데 그 사무장이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계속 그 돈이 여기 있어. 그죠? 1억이. 그럼 나중에 찾겠죠? 그래서 안 받으니까 10년 동안 안 받으면 이게 꿀꿀떡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공탁금을 찾는 것이 출급이고요. 이게 그다음에 조연아하고 이게 뭐 사무장이 있었죠. 1억 손해배상조로 1억 걸었어. 어떠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1억에 대한 돈을 걸었죠. 안 찾아가. 그러면 다시 얘가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탁자가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 뭐랍니까? 찾는 것은 공탁금의 회수야. 그러면 이때는 그 회수 청구서라든지 써가지고 똑같아. 두 통을 내고 찾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공탁금 지급 청구서가 출급과 회수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통을 내고 똑같이 접수, 조사, 부수리. 사망에 따라서 이 공탁물 보관자가 돈을 줘요. 줄 거 아니야, 돈을? 주면은 이제 그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관자인 은행에서 공탁소에 온라인으로 딱 보내는 거야. 물론 물건일 때는 물건 줬다라는 지급 결과 통지서를 보내죠. 창급자가. 그래서 요거 지급 결과라는 것은 여기 보관자가 여기다가 지급했습니다라는 결과 통지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물건일 때만 있는 거예요. 물품. 그죠? 자, 그런 차이고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공탁을 할 때는요. 공탁을 할 때는 일단은 공탁자가 있고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탁자는요. 일단은 이 공탁서를 낼 때는 뭐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사인도 돼요. 그죠? 무인도 돼, 무인도. 그런데 나중에 공탁금을 찾을 때는 이게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인감이 필요해요. 네, 뭐 그런 것들. 다음에 이제 원부 안부가 있고요. 다음에 첨부서면 똑같은 사람이 오른쪽 맨 끝에 볼까요?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낼 때 서류를 이렇게 같이 원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상계좌로 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다 현금을 옛날처럼 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돈들을 다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니까 공탁금 낼 때도 가상계좌로 쏴줘요. 그래서 일단 아예 낼 때 법무사 쪽에서 여기다가 가상계좌 표시를 해요. 하면은 이거 갖다 내면은 공탁관이 계좌 안내문을 줘요. 그 계좌로 넣으세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내문 제도가 들어왔어요. 밑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쭉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볼 것들이 일단은 방문 신청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공탁은 원래 방문 신청이 원칙이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우편 신청 안 됩니다. 우편 안 됩니다. 똑같이. 근데
전자신청 제도가 들어왔어요. 아주 이게 너무 편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법무 사무실에서요, 전자공탁으로 많이 해요. 스캔 떠가지고. 볼까요? 자, 2번에, 다만 이제 금전일 때만 됩니다. 금전에 대한 사건에서 공탁을 신청할 때도 되고요, 청구할 때 됩니다. 따라서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합니다. 다만 이게 적용되는 범위를 아셔야겠죠. 시험이니까. 금전만 되고요, 유가지권 물건 안 됩니다. 그리고 찾는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건일 때만 찾을 수 있어요. 전자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자로 했을 때는요, 열람도 전자로 열람할 수 있어요. 편하죠. 또 전자란 거는요, 사실 증명도 전자로 해줘. 그죠? 또 전자 신청에 대해서 한 공탁 간의 처분에 대한 이신청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자는 물론 자연인 법인도 전자 신청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됩니다. 그죠? 외국인 됩니다. 전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있거나 제외 동포 같은 경우는 국내 거소 신고증 가져와야 돼요. 그런 요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전자 신청 자체 대리는요, 본인은 할 수 있지만 전자 신청 대리는 자격 가진 사람들만 됩니다. 이건 등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성년자라든지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 방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요. 물론 등기처럼 사용자 등록 신청을 미리 해놓죠. 해놓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전자문서에 대한 신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신청 정보란 게 내용이죠. 신청했던 내용이 전자공탁 시스템에 딱 저장만 되면은 접수를 한 걸로 봐요. 5번째, 전자공탁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인가를 할 때는 전자문서에다 수리했다, 인가했다가 쓰고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따라서 공탁과는 공탁을 수리했을 때는 그 보관자에게 뭐죠? 당연히 가상 계좌번호를 은행에서 보통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다가 납입기를 정해서 공탁자 갑한테 여기 계좌로 돈을 넣으세요 라고 납입을 시키는 안내문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재밌는 건요, 이때 바로 이게 화면에서 그 계좌번호로 돈을 쏘면, 쏘면은요, 바로 돈을 낸 다음에 전자 시스템에 가면요, 공탁서를 프린트로 출력하면 돼. 프린트로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가서 아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공탁금을 지급 청구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예. 그다음에 그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요, 공탁금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가 이게 스캔을 해봐야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나 부등법이나 공탁에서는요, 전자등기, 전자공탁할 때는요,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합니다. 왜? 개인 인감증명서 우리가 스캔 뜨거나 프린트하면요, 그게 안 보여요. 깨져요. 그래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예. 물론 전자문서가 안 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가압류 결정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접수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그걸 접수를 해서 했을 때 공탁가는 그때는 그걸 프린트로 해서 거기다가 공탁기로 옆에다가 보존을 해놓겠죠. 근데 그건 등기 거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조문에 4조 조문에 공탁을 하려는 자, 즉 공탁자는 우리가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 사무 처리자인 공탁관에게 제출을 하고 그래서 그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납입을 하라. 물론 이제 신청서는 건마다 별건주의지만 예외로 일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내 건데 내가 차를 받았어. 버스를 받았어. 그러면 그게 버스 안에 탄 사람이 50명이야. 피해자가. 그러면 당사자가 갖고 원인의 공통이 있고 또 심지어는 당사자가 달라도요.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같은 서울에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 해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공탁소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와 달리 당사자가 달라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임대를 밀렸어요. 그런데 밀린 게 1월달, 4월달, 5월달 밀렸어. 그러면 공탁을 안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1월달, 4월달, 5월달 거 할 수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그냥 1, 4, 5 하는 거죠. 그게 일괄의 공탁입니다. 또 가끔 나오는 거이긴 한데요. 다음 페이지에 예전에 국민저축조합을 저축을 했다가 금융권에서 그거를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저축하신 분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됐는데 그때 미환급 잔액에 대해서 돈을 안 받아가니까 그거를 일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1,000명, 1,000명씩 몰아서 한꺼번에. 아까 일괄 지급했었고요. 또 우리가 아까 뭐 이게 돈을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땡큐합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10년에 지난 사건만 딱 몰아서 한꺼번에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게 소멸시효가 되면 국고로 돌아간 공탁금에 대해서 그때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죠? 뭐 1월달 거, 2월달 거 이렇게 하면 아니고 한꺼번에 그 해에 이렇게 됐죠? 물론 그러나 이러한 일괄이라는 것은 원인이 같고 종류가 다르면 안 돼요. 하나는 금전끼리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변제공탁이고 하나는 집행일 때는 원래 변제공탁서하고 집행공탁서를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로 공탁 원인과 법령이 달랐을 때는 혼합공탁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한 장을 해요. 뒤에 배웁니다. 자, 공탁서는 다음과 같이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변제공탁 양식인데 일단은 공탁 번호를 붙이죠. 번호는 그냥 연증호야. 몇 년, 그죠? 호, 몇 호. 증은 이제 금전인지 뭐 물건인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탁자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피공탁자 란이 있습니다. 이건 유가증권이네요. 그리고 변제공탁할 때는요. 변제공탁할 때는 거기에 오른쪽에 공탁 원인 사실. 내 건데 내가 누굴 때렸는데 그죠? 일을 부러뜨려가지고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아서 한 다음에 그 원인 사실을 쓰는 란이 따로 있고요. 별지를 쓰겠지 많으면 또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1번, 2번 해가지고요. 공탁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 내 건데 내가 저당권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5번 저당권 5번 저당권. 그죠?
어디 아파트에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된 제 몇 호에 있는 저당권 써놓으면요. 그 저당권은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내는 순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 저당권, 그 전세권은 소멸된 거예요. 그죠?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주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전세권. 그러면 예컨대 내가 여기 A라는 사람인데 지금 저당권이 갑으로 돼 있어. 근데 얘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근데 난 집을 팔아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수령 거부로 또 수령 불능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저당권이 뭐죠? 2번이다 그러면요. 그죠? 뭐 2015년 4월 5일 날 그죠? 어디 법원에 있는 그죠? 접수 어디에 있는 2번 저당권 써놓으면요. 요게 10월 15일 날 예건데 공탁했어요. 그러면 공탁을 했으면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그냥 소멸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날 그냥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조연아처럼 안 가져가? 그래 표시해 다시. 근데 이렇게 내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소멸됐는데 다시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이렇게 어디다 표시했을 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회수가 안 돼요. 그거를 요즘에 자꾸 내요. 제일 인기 있는 문제. 제일 인기 있는 데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그죠? 똑같이 반대급부도 있죠. 반대급부. 그죠? 예컨대 뭐 어음금을 내가 2억을 줬으니까 야 너 어음 가져와. 어음을 가져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 찾을 때 그 어음을 갖다 줘야지 공탁관이 돈을 주겠죠. 그 반대급부가 뭔지 써야 돼. 됐죠?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그 밑에 신청인 있죠? 신청인. 자,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신청서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공탁자란이 있고 비공탁자란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주식회사, 그죠? 별나라, 그죠? 여기다가 신청인란에는 주식회사 별나라의 대표이사 누구누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자라는 거하고 신청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법무사 할 땐 법무사가 신청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다고요. 이게 그렇지만 공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가끔 여기에 여기를 물어봐요. 이렇게. 그죠? 달라요. 그래서 요 당사자란하고 신청인 나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죠? 나오죠? 대리인. 지금은 그죠? 그렇죠. 지금 도장도 되고 사인도 돼요.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공탁을 수리합니다. 나왔죠? 아예 써 있어. 수리합니다. 언제까지 내세요? 그때까지 안 내면은 이 수리 결정은 상실합니다라는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탁관에 써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뭘까요? 영수증이죠. 우리가 요거 가져가면 이제 아까 그죠? 여기 이제 공탁소 갖다 주면 이제 공탁관이 수리도장 딱 찍어주죠. 찍어주면 그 다음에 은행 가면 맨 밑에 은행에서 꽉 쳐주지. 그래서 근데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유가증권이 들어왔습니다. 해놓고는 보관은행이라고 써놨는데요. 원래는 은행인데 거기에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공탁관이 있어.
왜 그럴까? 그 공탁과는요, 써놓으세요. 요거는 계좌라는 경우죠. 계좌입금으로. 가상계좌. 가상계좌라 보세요. 가상계좌는요, 은행에 안 가요. 안 가잖아. 그 은행이 뭐하러 찍어? 그냥 공탁서에다 한 통 내고요. 가상계좌 주문요, 그냥 쏴. 휴대폰으로 쏘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공탁관이 물어봐요, 그랬다가. 돈 들어왔어요? 물어보면 공탁관이 들어왔습니다. 찍어주는 거지. 은행 가? 안 가죠. 그 옆에 있어요, 직원이. 우리 직원이 옆에 있다가 찍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은행 안 가요. 그러니까 가상계좌 할 때는 가상계좌 할 때는 공탁관이 합니다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나 봐. 굉장히 어려워져.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어렵게 되자.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80페이지에 아까 뭐 서명 날인 봤었고요. 공탁 당사자 국가일 때는 뭐 구의번호 쓰고, 하여튼 국가가 할 때는 우리가 소관청을 씁니다. 그렇죠. 국가일 때는 뭐 근데 뭐 대한민국 해놓고 뭐 가로 열고 그죠? 무슨 부대 쓸 수도 있고 그죠? 뭐죠? 노동부 노동청 같은 데 쓸 수도 있고요. 쓰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공탁 통지서를 보낼 때는 지금 이거 우편료는 지우세요. 지금 옛날 얘기네. 지금은 이게 송달료로 끝내버려요. 이게 양식이 또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 다음에, 자, 규칙. 자, 공탁법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문에 두 통이죠. 두 통 냅니다. 두 통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탁할 때는 공탁자가 기명날인하고, 대표자 할 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공무원일 땐 공무원이 자기 직을 쓰는 거죠. 관서명하고. 자, 그래서 뭐 공탁자 이름 써라, 주인번호 써라, 또 금전 써라, 뭐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원인 사실, 예컨대 뭐, 그죠? 사건이라는 것들, 그리고 공탁 법령, 5항의 공탁물을, 특히 5번은요, 5번은 공탁물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피공탁자라 그러는데 5번에 체크하시고 보세요. 펼치고 피공탁자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 지정할 때만 쓰는 거야. 근데 보통 변제공탁이라든지 보세요. 우리가 종류에 우리가 첫 시간 때 그러니까 변제공탁, 담보공탁, 그죠? 그다음에 집행공탁, 그다음에 보관공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집행공탁일 때는 보통 피공탁자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안 씁니다. 그리고 담보공탁일 때도 우리가 보통 손해를 위한 담보를 할 때 쓰거든요. 쓰는데 요게 영업상 우리가 이 피공탁자 중에서 뭐죠? 예컨대 전부 압류였어. 그러면 압류된 거에 대해서 공탁할 때는요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옵니다. 그냥 보세요. 눈으로. 그리고 영업상 담보공탁일 때도 안 써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영업을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고 나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돈을 내래. 근데 그럼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누군지 알아? 안 쓰죠. 못 쓰죠. 예컨대 뭐 카드회사 영업하려면요. 카드회사 영업할 때는 돈을 걸래요. 얼마를. 근데 그 돈을 걸으란 거지. 그게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문에도
피공탁자는 지정을 할 때 보통 지정합니다. 그때만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됐죠? 그리고 6번에 나오죠? 중요한 거 아까 공탁으로 인해서 질권, 전세권, 저당권 있을 때는 어떤 전세권인지 어떤 저당권인지 나 갚은 거 쓴 다음에 써주세요 그러는데 이걸 한번 쓴 다음에는 요거를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반대급부 할 때는 반대급부도 써졌죠? 어떤 반대급부인지 써야 되고요. 또 거기 8번에 공탁물을 찾을 때 어떤 경우는요. 찾을 때 뭐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어떤 허가를 받았다는 걸 써야 되고요. 또 9번은 재판상 담보공탁이 뭘까요? 주로 가압류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법원의 가압류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인지를 써줘야죠. 그죠? 그때는 써주는 거야. 그죠? 날짜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공탁자를 쓸 때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의 주민번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번호 다 써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A라는 회사가 자 B 회사가 공사를 해줘요. 하도급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얘가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하도급도요. 근데 얘가 전기공사를 했는데 5천만 원짜리 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여기서 돈 줬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를 상대로 가지고 이렇게 뭐죠?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즉 A가 학교에다 받을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채권 가압류를 하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럴 때 간혹 가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자기가 회사가 없으니까 K라는 사람이 실제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법인권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거를. 자기는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 이때 공탁금을 내가 2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의 명의만 빌리고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공탁금을 1억 하는데 2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2천만 원 얘가 내겠죠? 그러면 찾을 때 원래 B가 가압류 신청인이니까 B가한테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와요. 2천만 원 나오라고. 그럼 2천만 원을 누가 내야 돼? 실상은 K가 내겠지. 그죠? K는 뭐냐면 건설원 면허가 없기 때문에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많아요. 그죠? 그러면 K가 하면 나중에 찾을 때도 또 얘가 찾아야 돼. 그러면 뭐 나중에 또 이걸 또 얘 허가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때 2천만 원을요. 2천만 원을 법무사가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얘 이름으로 내. 얘 이름으로. K 이름으로. 가압류가 있지만 담보공탁은 누구로?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로 해가지고 나중에 1억 들어오면 그 2천만 원 담보공탁에 대해서는 K가 그냥 찾는 거야. 법인인간 필요 없죠. 이 사건.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사망에 제3자 이름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는 B가 A한테 한다고 쓰지만 요 신청인 그 청구서면 안에다가 제3자로 합니다라고 써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그죠? 여기에 즉 공탁할 B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예 K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그때 공탁 같다는 취지를 써주면 나중에 찾을 때도 하는 거야. 예컨대, 보통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야, 그거 가압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 뭐가 없어요? 공탁금이 없대. 그럼 내 이름을 해주면 돼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찾으면 되니까, 그냥. 그죠? 그렇게, 제3자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관수도 그렇습니다. 법인은 뭐 법인 등록번호 쓰는 것이고요. 공탁금은 이제 공탁금을 쓰는 것이죠. 원금, 항상 이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겁니다. 지금 뭐 한자도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의 액면 써주고, 공탁 원인 사실 쓰고, 이 원인 사실은 이제 사연을 쓰는 거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압류 공탁할 때 조문 같은 거 써주죠. 가압류 때는 이제 가압류에 대한 담보 조문이 민사집행법 28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하라는 조문은 민사집행법 19조에 있어요. 그리고 공탁한다는 규정은 또 민사법 122조에 있어. 그래서 3개 조문은 다 써줘.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은 가로 안에 모든 공탁서의 공통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외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공탁자가 지정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컨대 미성년자로 쓰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피공탁자가 아까 그랬죠? 법인이라도 법인을 쓰는 것이지 대표자는 신청인이에요. 쓰면 안 돼요, 대표자를. 그리고 2번에 피공탁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 뭐예요? 아까 썼죠? 장래 영업을 위한 보증, 보관, 또 압류에 대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피를 쓰면 안 돼요. 안 돼. 그죠? 왜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얘기죠.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된 금액에 대한 경우, 여기서 압류란 말은 뭐죠? 압류는 다 뭐죠? 채권 압류입니다. 채권 압류. 다 배웠던 거예요. 볼까요? 자, A가 B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C한테 압류를 한 거예요. 이 둘이 판결문이 있어. 그러면 이 제함 채무자는 이 변제기가 도달돼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줄 거 아니에요? 지급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공탁을 할 거 아니에요. 공탁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공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C죠. 원래 채권자는 누구예요? B죠. 근데 압류자는 얘죠? 추심을 했어. 그러면 쓰고 싶죠? A라고 쓰고 싶은데 A가 쓰면 안 돼. 예컨대 1,000만 원 압류했을 때 1,000만 원 공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된 것을 공탁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냐면 A1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A1 쓰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썼어. 근데 그 사이에 A2, A3 들어왔어 막 나중에. 그러면 얘가 1,000만 원 못 받잖아요. 또 그리고 얘가 진짜 A1이 진짜 채권자인지 몰라. 나중에 배당 가보니까 오히려 얘들이 우선순위가 얘가 우선권자고 얘는 일반 채권자도 얘가 받아갔어. 그럼 실제 배당에서는 A3가 제일 질권자로서 얘가 제일 우선해서 받았어. 순서가 A3, A2, A1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썼지만
보세요. 우리가 압류라는 것은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해서 배당까지 가서 실제 배당 받는 사람이 채권자야. 그러면 실제 배당받은 이 공탁서의 피공탁자라는 말은 그 돈을 수령하는 사람인데 진짜 수령할지는 압류 단계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배당 단계 가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A1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탁해. 그리고 여기다가 뭐죠? A1이 언제 압류했으니까 돈 준다. 라고 그냥 내면 돼. 그러면 나중에 배당 가서 뭐 A1이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시끄러운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우겨. 쓰겠다고. 그죠? 예, 하던 그런 분도 있어. 그래서 공탁관이, 아유, 싸우기 싫어. 아유, 그래. 써라. 썼어. 그랬더니 또 여기는 A3가, 여기 있는, 그죠? A 법원에서, 배당 갔어요. 갔더니, 배당에서, 야, 얘가 질권자니까, 질권자가 이 돈을 다 갖는 거야. 라고 배당표에서 딱 짜니까, A1이 그래? 아니, 썼잖아요, A1이라고. 웃기는 거지, 또. 여기서 또. 아, 왜 공탁서에 써있는 대로 주지, 왜 배당을 A3 하느냐?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 공탁서에 설사 쓰지 말라는 걸 썼더라도 실제 배당은 A1이 아니고 A3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쓴 것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계속 내는 거예요, 시험문제도. 그죠? 그래서, 됐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82페이지에. 이렇게 집행공탁이란 말은 압류라는 말이에요. 공탁할 때 그 나중에 실제 공탁금을 출급하는 사람은 그 A1, 당의 집행채권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돈을 찾기 전인 공탁 단계에서는 피공탁자를 쓰면 안 된다. 왜? 그건 어차피 배당 가서 자기들끼리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건 공탁법은요, 약간 이해가 안 되면 또 못 맞춥니다.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시험 과목 중에서요. 8과목 중에서 강의를 안 들으면 망치는 과목이 공탁법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혼자로 밀어붙여도 돼요. 근데 공탁은요, 약간 문제가 어려워요. 길고. 그러니까 어느 애는 떨어진다 것 때문에. 두 번째 사례. 자, 이번엔 채권자가 주소를 몰라서. 그래서 내가 수령불능으로 공탁을 해. 근데 모르는 이유가, 아니, 채무자 떼어보니까 걔가 지금 15년 아니에요? 내가 지금 2016년 내 건데, 뭐 1호 5일이다 그런데, 이미 채무자가 2009년에 그다음부터는 중등에 말소가 돼가지고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수령불능 해가지고요. 말소 처분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거기에. 그때는 그냥 최후 주소를 쓰면 돼요. 뭐라고요? 말소된 그 날짜에 주소를 쓰면 돼요. 모르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안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일 때는요. 받는 사람이 국가일 때는요. 보세요. 그냥 대한민국 거 보세요. 받는 사람이 이번엔 이쪽이 보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공탁을 하는 사람은 국가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노동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이 국방부야. 근데 받는 사람이 국방부 해놓으면요. 그죠? 어떤 부대인지를 안 써놨다.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요.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국가 안에 그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가 안에 누가 어떤 안 받지 몰라. 안 받아줘. 그때는 소관청을 써야 돼요. 소관청을. 다시 한번 똑같은 국가라도 공탁일 땐 필요 없지만 이 피공탁자를 쓸 때는 소관청을 쓰라는 거예요. 안 쓰면 그럼 누가 받는 거야? 누가? 국가가 누가 하죠? 그죠? 됐죠? 거기 있는 1번 사례 그 세 개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세 개를 엄청 틀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탁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질, 저당권, 전자권 쓰는데 토지 수용 보상일 때는 쓰지 말아야 돼. 토지 수용 보상은요, 법률에 의한 소멸이지 내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일 때는요, 아까 신청서에 있는 그 안에다가 쓸데없이 뭐 자꾸 쓰면 안 돼. 쓰고 싶어 해. 그래도 쓰고 싶어.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됐죠? 똑같이 토지 수용은요, 반대급부 없이도 그냥 말소해요. 원래 그런 동네야, 그쪽은. 그래서 토지 수용할 때는 반대급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자꾸 냅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 날인 서명 다 됩니다. 자, 오른쪽 쭉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일 때 대표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요. 이게 주식회사 뭐 그러면요, 여기다가는 법인을 쓰고요, 대표이사는 어디다가 쓰고요? 여기 신청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83페이지입니다. 공탁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만 쓰라 이거야. 대표자는 쓰지 말라. 그러니까 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다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아래 신청인 안에는 써야죠. 그죠? 네, 됐죠? 대리인이고 그렇습니다. 공탁물의 표시 원인 사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탁 근거 법령은 쓰고요. 모르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됐죠? 네.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런 말을 해요. 85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공탁이라는 제도는 공탁관이 이제 심사를 해서 그 서류 심사로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피공탁자를 원래 특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또 피공탁자가 특정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동일성, 주소, 이름, 주민번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보낼 거야. 그죠? 따라서 나중에 공탁 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써야지. 그럼 보세요. 자, 기업자. 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 북한이야. 북한에 있는 지역인 개품면, 중면, 대용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된 거예요?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럼 뭐예요? 그건 불확지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건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그냥 절대적 불확지로 보는 거죠. 자, 5번에 피공탁자란 쓸 때 쭉 보시고 주소 번호 쓰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86페이지의 기출문제는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그 법인일 때는
그 법인 등록번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 쭉 가서, 자, 두 번째, 아까, 수령불명 때 최후 주소 쓰는 것이고, 자, 오른쪽 3번 보세요, 3번.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요, 채권자, 우리가 채권자, 원래 이제, 변제 원탁은요, 보세요. 변제 원탁은 채권자를 수령 불능 또는, 수령 거절이 제일 많겠죠. 또, 불확제예요. 자, 우리가, 근데 불확제란 말은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자, 원래는 보통 채권자를 보통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를 알 때는요, 채권자를 알 때는, 이었을까? 채권자 알 때는 우리가 채권자를 보통 알잖아요. 아니까, 확실히 아니까 그런 공탁을 우리가 그냥 뭐 확지, 변제, 공탁이야. 근데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냥 변종탁, 그지? 그죠? 근데 잘 몰라. 근데 모르는 건 불확지야. 근데 모르는 게 두 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땅을 수용했는데 그 등기부에 뭐 개성, 개풍면, 이북 사람인가 봐, 옛날에. 전쟁 전에 있던 옛날 사람 이름 돼 있어. 그러면 북한에서 이분이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그 땅가격이 2억이야. 그러면 그걸 그냥 없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안 줍니까? 아니야. 국가에서는요, 헌법상 토지를 수용하면요, 헌법상 토지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절대적 불확지로 공탁을 해요. 자, 이런 사건은 설사 이런 사건은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몇십 년 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옛날에 잠실 개발하기 전에 있던 땅에 대한 공탁금을 다시 오셨어. 어떤 분이. 근데 보니까, 언제 옛날 아니야? 그러면 70년 초래. 그런데 물어보니까 10년 지나고 아니에요. 10년 지나도 찾을 수 있어요. 왜? 아니, 소멸시효라는 것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되는데, 권리 행사를 알아요? 진행이 안 해. 그래서, 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상대적 불확지야. 이거는 채권자가 누군지는 처음에 알았는데, 나중에 싸움 붙어가지고, 걔가 아니래. 그런데 A가 B한테 5천만 원을 줄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양도했어, C한테. 그러면 이 양도를 했으면 얘가 얘한테 줘야 되는데 또 얘가 뭐 양도를 뭐 가짜로 했다는 걸 가지고 둘이서 뭐 위조했다는 해가지고 이게 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B한테 해야 되는데 양수인한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안 주면 또 이행시켜야 되니까 얘는 그냥 공탁을 해가지고, 그죠? 공탁서에 A 쓰고, 여기는 P 공탁자 1, P 공탁자 2, C 이렇게 쓰면 되죠. 해놓고 B 또는 C 이렇게 쓰면 돼요. 요게 양도에 따른 상대적 부합정탁이에요. 그죠? 이때는 똑같이 주소도 따다 써야 되고요. 또 공탁 통지도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볼까요? 어디냐면 86페이지에는 맨 밑에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불확실일 때는 일단은 갑 또는 을 아니면 또 이번에는 망 그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을 모르겠어. 그럴 경우도 불확실해요. 상속인이 누군가는 분명 있을 거냐. 근데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은 알아. 그죠? 그랬을 때는 누구누구의 상속인이라고 쓰면 돼요. 다만 이제 이때는 보통 법무사 쪽에서는요, 보통 공탁관이 보통 안 받아줘. 그런데 A 해가지고 망 누구누구의 상속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걸 다 떼어줘 그래. 이 사람 상속인 거 다 떼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더라 그래.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망 누구누구의 그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확실하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자전거를 쳤는데 걔가 중학교야. 그럼 피해자가 부모는 아니잖아. 그것은 아이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는 법정 대리인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써가지고 와. 그러면 또 해줘. 그렇지만 시험은요. 시험 문제 쓸 때는 애를 써야 돼요. 여기 애가 받는 사람이 애예요. 그죠? 국가 아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피공탁자 할 땐 반드시 뭐라고요? 가로 안에 소관청을 쓰는 거예요. 피예요, 피. 공탁자가 아니고. 예. 그리고 담보공탁 할 때는요. 그런데 가압류일 때는 담보권자는 누굽니까? 담보권자가 B죠. 채무자.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처음에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A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5분만 더 보겠습니다. 5분만. 쓸 때 가압류에 따라서 공탁서를 쓸 때 가압류에 따른 것은 뭐죠? 가압류에 따른 장차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담보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손해 담보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탁서 쓸 때 A는 공탁서 쓰겠지만 여기다 뭐죠? 손해 담보권자로서 B를 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공탁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권자는 질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담보권이란 말은 뭐죠? 채권이니까 채권 질권이죠. 그래서 손해 담보권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라번처럼 아까 순수한 집행공탁처럼 피를 지정하지 않거나 영업에 위한 보증공탁처럼 장래 영업에 위한 경우에는 쓰를 않는 거였던 그죠? 그 다음에 6번, 7번 봤었어요. 그 다음에 쭉 보시고 89페이지에는 본인, 대리인 쓰는 거 봤었고요. 그러면 하나 뭐 우리가 이제 마치죠. 그 규칙 11조 보실까요? 이제 89페이지에 공탁서에 그 제출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탁서에는요 꼭 인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 서명, 무인도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납본의 공탁서의 날인 방법. 그러면 우리가 공탁서를 고칠 때는 인감 찍어야 돼요. 왜? 그건 변조가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작성한 서류가 공탁서나 청구서 두 가지예요. 공탁서나 지급 청구서일 때는 그때는 정정하면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공탁관이 인감도장을 옆에다 찍어줘요. 그죠?
또 딴 데 쓸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정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눈에. 그러면, 이 감쌌죠? 그러면 여기다 공탁관이 찍어줘야지. 안 그러면, 또 고쳐, 그거. 또 갖다 고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간인을 할 때도 공탁관이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관은요, 그 심사관자니까 공탁자가 간인을 하거나 정정을 할 때마다 그 옆에다 공탁관이 같이 찍어줘. 그래 이제 한 장을 쓱 집어넣는 거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탁관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는 경우가 두 가지다. 정정, 간인. 됐죠? 그리고 사망에 우리가 공탁서가 두 통이고 총서가 두 통이죠. 그럼 두 통과 두 통 사이에 양쪽에다 간인을 찍어야죠. 그 간인은 누가 찍어줄까? 직인으로 찍어줍니다. 직인으로 공탁관이. 그죠? 그래서 예컨대 두 장 가져가면 직인으로 찍어서 그 은행 갖다 주세요. 나중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간인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탁인데요. 아마 지금 한 7번 정도 강의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